대통령이 원하는 고급 정보들은 뭔가? 일단 국가안전보장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가능케 하는 정보들입니다. 사실 일단 동북아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4강에 가장 힘센 놈 4명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미국도 들어와 있고 중국도 들어와 있고 러시아도 들어와 있고 일본도 들어와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4나라가 들어와서 이 코딱지 많은 한반도에서 어쨌든 자기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고민입니다. 고민이 그죠? 한미 안보 동맹도 해야 되고 한국 일본하고는 과거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일본에 감정 없습니다. 감정 없고 제 가족들이나 친인척 중에 누구도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갔다 온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프리 쿨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어떻게든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일본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이미 65년도에 대일 청구권 협상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천황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사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과인지. 독일 총리처럼 그냥 희생자탑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지, 일본 천황 보고 우리 서울역에 와서 강화문의 이순신 동상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지, 그래야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끝나는 것인지, 어쨌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은 천황이 와서 강화문에서 무릎을 꿇어라, 경복궁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 정확하게 진정하게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뭔가 우리가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서 요구를 안 하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문제죠.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공정, 동북아 공정, 동북공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전 발해사, 고구려사 이런 것들이 자기들 역사로 편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극동 정책들, 그다음에 주변국의 내부 정세, 각각의 나라마다 정세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제가 요즘도 유튜브를 저도 유튜브에 중독됐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군부가 쿠데타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좀 하는데,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 군부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떠들어대서 이거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변국 푸틴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어요? 몇 년 더 가는 게 지금 70 넘었죠, 그죠? 70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대통령 하겠어요, 그죠? 푸틴도 치매가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역을 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그다음에 대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과연 이게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을까? 이게 좀 걱정스럽고요.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차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치 외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라든지 군사, 문화 종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정치적으로는 갈등을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협력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소미아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화이트리스트 제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고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우리 반도체도 한번 휘청했던 거죠. 휘청했던 건데 문화. 근데 일본이 거의 TSMC라든지 대만하고는 또 친해요. 대만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 대만도 TSMC가 일본 정부가 10조 정도 예산 들여가지고 구마모토인가 거기에 지금 반도체 공장 다 지었습니다. 벌써 연말부터 생산에 들어갔어요.
일본도 자기들 수요가 많으니까 TSMC 보고 야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면 너 공장 불나니까 안전한 일본에다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한국 삼성전자 북한 놈들이 미사일 쏘면 큰일 나니까 너 공장 중요한 엔지니어들 일본에다 들여놔라는 거. 일본이 안전하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 무슨 전쟁이 난다고 얘기하지만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은 지금 내일 폭탄이 서울 시내에 떨어지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뭐 해외에 있을 때 그런 생각 안 한국 전쟁 날 거 두려웠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뭐 예신 나오면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뭐 갑자기 막 북한 놈들이 뭐 오물풍수 보내고 뭐 떨어진다고 그러면 야, 씨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약간 좀 두려운 것도 있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징용자 판결 가지고 일본하고 붙었던 것은 그렇게 뭐 좋은 정책은 아니었던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일 관계도 역사회복이나 식민지유산 청산이나 독도 분쟁 같은 해난 이슈가 독도도 뭐 제가 그때 김종필 오이라 메모에 보면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야 일본 우리 독도 좀 인정해달라 이러니까 자기들 일본도 자기들이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냥 폭탄으로 그냥 터뜨려 갖고 그냥 하늘로 날려버리자. 그리고 공유수역으로 해버리자. 그냥 간단하게 공해상으로 하면 간단하니까 그 뭐가 나 있어요. 독도고 바위섬 2개 그 바다가 말 거예요. 그 뭐 오징어 몇 마리 잡아서 말 건데 오징어 좀 사다 먹으면 되지. 섬이 뭐가 필요해요? 왜 이거 싸우는 거 뭐 그냥 전투기 동원해 갖고 폭동해서 뭐 하면 금방 날려버리면 끝나는데 뭐 독도에 새우가 맛있고 뭐 독도에 뭐 하이드라이트가 매장돼서 뭐 이런 개소리들 하는데 다 구라예요, 구라. 제가 봤을 때 날려버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싸워요? 코딱지 많은 바이섬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오이라 외무부 장관하고 김종필이가 그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우리나라 그 권력서의 2위였으니까 사실상은 박정희 대통령도 김종필이가 대통령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 나이하고 이런 것도 측면에서 박정희를 밀어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김종필 그 육사 기수들이 세력이 좋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제 친구는 아니지만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 성공한 거거든요. 박정희는 큰 역할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밀어준 거죠. 나이 박정희를. 근데 뭐 김종필이가 그때 했으면 아마 독도도 공중분해 시켰을 수도 있었어요. 주변 사관과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동반자 관계가 설정이 중요한데 뭐 저는 일단 중국 사람들도 음흉하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중국 놈에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하라. 뭐 이런 노래 안 들어봤어요? 그런 동요 안 들어봤어요? 어릴 때 그런 거 안 불렀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불렀거든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중국 놈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뭐 이런 노래를 우리가 어릴 때 막 불렀거든요. 그런 동요들을. 아마 그 찾아보면 어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랬는데 사실 뭐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교활합니다. 굉장히 교활해요. 정직하다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굉장히 교활하고 중국 사람들은 음흉하다고 그러죠. 음흉하고 굉장히 자기 속마음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하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신사는 아니에요. 신사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믿고 우리나라 미래를 맡기냐?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